이번 시간은 애프터 이펙트 네 번째 시간으로서 레이어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의 레이어는 프리미어 프로의 타임 트랙과 유사한데요. 보다 명확하게 하자면 포토샵의 레이어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의 레이어는 평면의 2D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3D 작업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션 그래픽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프터 이펙트의 레이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레이어에서 사용이 되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열려있는 프로젝트는 오늘의 메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학습 자료 프로젝트 폴더에 오늘의 메뉴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해서 학습에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프로젝트는 원목 식탁 위에 다양한 식재료와 프라이팬 그리고 숟가락 등이 있는데요. 지금의 레이어 구조를 보면 맨 위에 잎사귀 2번 그리고 맨 아래 탁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탁자를 클릭 드래그해서 맨 위로 한번 이동을 해 볼까요? 파란색 선이 보이는데요. 선이 보이는 그 지점, 선이 보이는 그 위치에서 마우스 버튼에 손을 떼면 탁자가 맨 위쪽으로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동이 된 후의 모습을 보니까 탁자에 가려져서 나머지 레이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레이어는 계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레이어가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서 잎사귀 2번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잎사귀 2번만이 탁자 위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잎사귀 2번의 모습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리면 프라이팬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 아래쪽으로 내리면 피망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애프터 이펙트의 레이어는 작업 상황에 맞게 레이어들의 위치를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잎사귀 2번을 선택을 한 후에 이동을 해봅니다. 이동을 해보면 맨 위쪽에 레이어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레이어 위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만약 지금의 잎사귀 2번을 토마토 아래쪽에 나타나도록 하고자 한다면 역시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잎사귀 2번 레이어를 이동을 해서 토마토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토마토 아래쪽에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토마토 아래쪽 레이어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토마토와 같은 위치로 이동을 해 보면 토마토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식탁보 위쪽으로 갖다 놓으면 식탁보 위쪽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역시 잎사귀가 식탁보 아래쪽에 가려진 형태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식탁보 어디나요? 여기 테이블보가 있네요. 테이블보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테이블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지금의 잎사귀 2번 레이어의 모션, 즉 키프레임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자, 이렇게 쓱 미끄러져서 테이블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고자 했을 때 지금처럼 위치의 선정은 중요한 것이죠. 레이어의 구조는 이처럼 위아래의 계층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레이어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레이어를 보이지 않게 하고자 한다면 왼쪽에 눈 모양이죠. 보이기 숨기기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해서 꺼주면은 해당 레이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재 프라이팬이 이렇게 꺼져서 보이지가 않죠. 다시 클릭해서 켜주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한 번에 모든 레이어를 보이지 않게 하고자 한다면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레이어만큼 이동을 해주면 자, 이렇게 한 번에 꺼줄 수가 있고요. 다시 켜주는 방법도 클릭 드래그해서 켜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스피커 모양인데요. 해당 클립, 즉 레이어에 오디오가 있는 그러한 레이어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를
듣거나 듣지 않고자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이죠. 현재는 오디오가 포함된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 단독 비단독 비디오 모드 숨김이라고 있는데요. 프라이팬 레이어에 해당이 되는 기능을 선택을 해보면 해당 레이어의 모습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특정 레이어만 솔로로 보여주기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자물쇠 모양의 잠금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특정 레이어를 잠가 놓을 때 사용이 됩니다. 잠가 놓는다고 해서 화면에 안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작업을 할 수 없게끔 잠가 놓는 그런 역할만 해줍니다. 가령 프라이팬 레이어를 잠가 보면 프라이팬 레이어는 더 이상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선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특정 레이어의 작업을 할 때 방해가 되는 그러한 레이어를 잠궈 놓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시 켜줍니다. 그리고 라벨 기능이 있는데요. 라벨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각 레이어의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팬 레이어를 클릭해 보면 자, 이렇게 레이블 색상이 나타나는데요. 빨강으로 바꿔보면 빨강색으로 이렇게 바뀌죠. 자,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서 구분을 해 놓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샤이 기능이 있는데요. 샤이 기능은 한국어 버전에서는 감춤으로 사용이 되네요. 자, 감춤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특정 레이어를 타임라인 상에서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물론 화면에는 나타나고요. 선택을 해보면 화면에는 나타나죠. 화면에는 나타나지만 타임라인 레이어 목록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해주기 위해선 메인 버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메인 감춤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레이어 감춤으로 된 프라이팬 레이어가 타임라인에서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제를 하면 나타나고요. 자, 역시 쭉 선택을 해서 레이어 감춤을 해주고 메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 이 기능은 하나의 타임라인에 많은 레이어를 사용을 할 때 타임라인의 공간을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가령 하나의 타임라인에 수백 개의 레이어가 사용이 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수백 개의 레이어를 하나의 타임라인에서 관리하는 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땐 지금처럼 감춤 기능을 사용을 해서 작업이 끝난 레이어는 감춰 놓고 그리고 실제 작업을 하는 레이어만 열어놓고 작업을 한다면 타임라인의 공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감춤 옆에는 연속 레스토어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벡터 방식의 이미지 파일을 불러왔을 때 이미지의 경계를 벡터 방식 그 이미지 그대로 선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비트맵 이미지는 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게 되면 이미지 경계가 계단처럼 울퉁불퉁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벡터 방식의 이미지는 확대를 해도 경계 부분이 깔끔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 품질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에서 만든 이미지를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품질 및 샘플링이 있는데요. 이 기능 역시 방금 살펴본 연속 레스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프라이팬 레이어의 품질 및 샘플링을 클릭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곡선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점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점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의 이 레이어, 즉 프라이팬의 이미지의 경계를 비트맵 형태로 바꿔줍니다. 즉 확대를 했을 때 점으로 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거칠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시 원점 선으로 바뀌는데요. 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용되는 이미지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의 두 기능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fx 효과가 있는데요. 효과는 효과가 적용된 레이어에 표시가 됩니다. 효과가 적용된 레이어인지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레이어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프레임 혼합이 있는데요. 동영상에서 움직이는 장면이 있을 때 움직이는 장면의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부드럽게 해줄 때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초당 사용되는 프레임 개수가 적은 그러한 동영상을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최근엔 대부분 25프레임에서 30프레임 정도의 프레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적 흐림은 모션 블러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 때 그 움직이는 물체 뒤쪽에 블러, 즉 흐림 효과를 적용을 해서 속도감을 더해 줄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나중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 레이어는 일반 레이어를 조정 레이어 형태로 바꿔주고자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D 레이어입니다. 3D 레이어는 말 그대로 입체적인 레이어로 변환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상이 뚝딱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되게 한글 버전의 이름이 되게 웃기네요. 영문 버전에서는 페어런트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기능 역시 해당 강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레이어의 모드는 또 다른 모드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스위치 모드이고요. 전선 컨트롤 창 확장 또는 축소 모드로 바꿔봅니다. 선택을 해보면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모드를 보면 합성을 할 때 사용이 되는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랙 매트 모드가 있는데요. 역시 합성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 두 모드는 나중에 합성에 대한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레이어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각각의 레이어는 이렇게 열어서 변형을 하기 위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해당 강좌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어는 이미지나 오디오나 동영상과 같은 이러한 레이어 형태로 사용을 하지만 변형을 주기 위한 그러한 레이어도 있습니다. 앞서 여기 조정 레이어라고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조정 레이어는 특정한 효과를 조정 레이어에 적용을 한 후에 설정을 하게 되면 조정 레이어 하위에 있는, 즉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에 모두 반영이 되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레이어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레이어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조정을 선택을 해볼까요? 조정, 레이어에 새로 만들기. 그리고 조정 레이어를 선택을 해봅니다. 그럼 조정 레이어가 만들어졌고요. 조정 레이어에 효과를 하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색상 교정에 명도 대비 색조 채도를 한번 적용해보죠. 여기서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마스터 색조. 그럼 색깔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명 아래쪽에 있는 프라이팬이나 탁자나 이러한 레이어에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고 조정 레이어에 적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레이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조정 레이어는 아래쪽 레이어들을 일률적으로 변화를 줄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레이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셀로판지를 눈앞에 놓고 바라보는 풍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정 레이어의 크기를 좀 줄여볼까요? 줄이게 되면 조정 레이어 범위 안에 있는 그 레이어에 대해서만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듯 조정 레이어는 아래쪽 레이어들을 한꺼번에 변화를 줄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레이어라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조정 레이어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레이어를 조정 레이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라이팬을 조정 레이어로 바꿔보면 프라이팬이 조정 레이어로 바뀌었죠. 프라이팬의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효과를 적용을 해봅니다. 역시 색조 채도, 색깔의 변화를 줘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프라이팬 모양에 맞는 프라이팬 모양에 해당이 되는 그 영역만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듯 특정 레이어의 모양을 조정 레이어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조정 레이어로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조정 레이어는 이와 같은 작업 상황에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3D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레이어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프라이팬에 적용이 된 조정 레이어는 해제를 해줍니다. 자, 현재 모든 레이어가 평면 즉 2D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어를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위치, 비율, 회전 모두 축이 X, Y축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전을 설정을 해보면 평면의 방향으로만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위치 또한 X, Y축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만약 여기에서 입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Z축을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의 이 레이어는 보다 입체적인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요. 3D 레이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3D 레이어를 켜주면 되겠죠. 프라이팬에 켜봅니다. 클릭. 자, 그러면 축이 생겨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위치와 방향을 보면 X, Y, Z축이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Z축을 설정을 했을 때, Z축을 설정을 했을 때, Y축을 설정을 했을 때 다르죠? 그리고 X축을 설정을 했을 때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형태로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X, Y, Z축이 생겼죠. Z축을 설정을 해주면 앞뒤로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율의 Z축 역시 새로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죠. Z축의 수치를 설정을 해보면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X, Y, Z축이 모두 한꺼번에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쇠사슬 모양의 비율 제한을 꺼줍니다. 자, 그리고 Z축만 움직여 보면 현재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지 않죠. 그 이유는 레이어, 즉 이미지가 평면으로 촬영이 된 그러한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레이어는 평면의 2D와 입체의 3D 형태의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3D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입체 큐브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린 프로젝트는 큐브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자, 역시 학습자료 프로젝트 폴더에 있기 때문에 열어서 학습에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의 레이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움직여 보면은 평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D 레이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레이어를 3D 레이어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하나하나 설정을 해보죠. 자, 먼저 1번 레이어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변형을 열어주고요. 설정은 Z축이 아니라 Y축으로 먼저 해볼까요? Y축을 90도로 바꿔봅니다. 90도 됐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일단 빼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 레이어 열어주고요. 자, 역시 Y축을 90도로 해주고, 자, Z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축을 사용하는 방법과 수치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됐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3번 변형 열어주고요. Z축을 이렇게 회전을 해줍니다. 90도로 해주고요. 그리고 위쪽 Z축을 사용을 해서 위쪽으로 옮겨줍니다. 계속해서 4번 변형 열어주고 역시 Z축을 90으로 해주고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됐나요? 자, 됐고요. 그렇다면 5번과 6번은 회전을 할 필요가 없고요. 앞뒤로 이동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현재 이 화면 뷰에서는 작업하기가 다소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이 뷰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뷰로 설정을 해 놓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을 해보면 현재 뷰 레이아웃이 1뷰로 되어 있는데요. 4뷰로 바꿔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 오른쪽에서 본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본 입체적인 모습 4개의 뷰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탑뷰를 보면서 5번 레이어를 이렇게 Z축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빼봅니다. 자, 그리고 6번은 역시 Z축을 사용을 해서 앞쪽으로 빼봅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체적인 작업, 즉 3D 모드, 3D 레이어 모드에서 작업을 할 때는 뷰 역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뷰로 전환을 한 후에 작업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각의 뷰는 자, 여기에서 원하는 뷰로 설정을 해 줄 수가 있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툴을 사용을 해 볼까요? 카메라 툴. 자, 카메라 툴을 선택을 한 후에 활성 카메라 뷰에서 회전을 해 봅니다. 클릭 드래그. 자, 그러면 회전되는 모습이 보이죠? 회전되는 모습이 입체 큐브 모양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붙여줘야 되겠죠. 1번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자, 선택 도구, 그리고 이동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2번 레이어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고로 뷰에서 작업을 할 때는 확대 축소해 줄 수도 있는데요.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세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확대를 해 놓고 작업을 해 줘야 되겠죠. 확대한 다음에 자, 이렇게 이동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밀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위쪽에서 본 모습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정면에서 본 모습 역시 확대를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손바닥 모양 톤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 보면 자, 아래쪽에 뭔가 선이 하나 있는데요. 선택을 해 봅니다. 자, 선택 도구 아래쪽, 자, 여기 있네요. 4번 레이어네요. 4번 레이어가 살짝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자, X축을 사용을 해서 X축이 아니네요. 다시 손바닥 도구 선택을 해준 다음에 살짝 위로 올려서 축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 선택 도구를 사용을 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시 카메라 툴을 사용을 해서 회전을 해보면 자, 이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입체 큐브가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3D 레이어 환경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애프터 이펙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살펴본 레이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레이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